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 강남과 가깝고 용산, 한남, 여의도 어디든 왔다 갔다 하기 쉽지만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은 저렴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랑 함께 지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펼쳤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강남이 이쪽에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용산, 왼쪽 위에는 여의도, 그리고 이쪽은 영등포입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가운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가 바로 관악구입니다. 사람들이 관악구라고 하면은 거기 되게 별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같은 경우도 집값이 엄청 올랐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말해 뭐해요. 그쵸? 여의도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고요. 영등포도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새 아파트가 25평이 10억, 12억, 33평이 12억에서 14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집값이 5억에서 7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렴한 이유는 아직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고 동네가 좀 노후되고 그리고 언덕이 많아서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현상이 좀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강남에서 전셋값이 급등해서 전세 살던 사람이 눈을 돌리면 이쪽 잠실로 가려고 했는데 잠실은 너무 비싸네요. 그렇다고 분당을 가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위쪽엔 용산을 갈 일도 없고요. 저 더 위에인 제가 말씀드렸던 창릉 이런 데는 강남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죠. 그런데 바로 옆에 봤더니 이 왼쪽에 관악구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 관악구에서는 보니까 차로 출퇴근하기도 쉽고 서울 어디든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해서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이쪽으로 좀 몰려들 테고, 용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용산에서 몰려올 수도 있고 여의도에서 올 수도 있고요. 영등포에서도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바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싼 지역인 이 관악구로 먼저 진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건데요. 이 풍선 효과 때문에 관악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은 저랑 같이 비행을 했던 부기장분이 송도에 사셨는데 와이프가 서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길래 제가 이 관악구 쪽에 있는 신림역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편한 아파트 그걸 제가 작년 12월인가? 대략 한 1년 가까이 전에, 1년 정도 전에 추천을 해주면서 그때 25평 분양권이 한 5억 8천, 5억 7천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싼 이유가 신림 이편한 세상이 초등학교로 가려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학부모를 둔 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주변이 좀 낙후됐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개발이 되고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분명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서울에서 25평 새 아파트가 5억 8천이면 정말 싸다. 무조건 사라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와이프랑 이제 같이 임장을 갔죠. 그 부기장이.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이 25평은 너무 좁을 것 같고 또 주변이 너무 더럽죠. 왜냐면 송도 엄청 깨끗한 거 아시죠? 송도에 살다가 서울 관악구를 가다 보면 이게 서울, 내가 생각하는 서울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서 38평을 살았기 때문에 25평은 좁다고 생각을 한 거죠. 딸이랑 한 명 살았는데 그 딸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초등학교를 보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누구 씨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를 보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저렴한 건데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는 사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장님, 송도가 GTX가 들어오니까 송도의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오르면 서울에 진입을 할게요. 그 돈으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송도가 오르면 서울은 더 올랐으면 더 올랐지 덜 오르진 않습니다. 많은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김포에 경전철이 뚫리면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걸로 나는 서울 와야지. 청라에 시티타워가 생기면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걸로 서울 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이 오름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른 데가 올라서 그 돈으로 서울을 온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시면은 진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추천했던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그 아파트가 이거는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체크한다는 개념으로 신림역 앞에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25평이 지금 8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8억 7천이었으니까 제가 추천했던 게 뭐 5억 7천, 5억 8천이었으니까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3억이 올랐죠. 만약에 제 말을 듣고 그냥 약간은 좀 미친 척하고 이걸 샀으면은 순식간에 3억이 올랐겠죠. 근데 아마 그 부기장은 이 아파트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줬고 본인도 임장을 다녀왔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누구보다 더 계속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체크를 하면서. 그런데 체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5억 7천일 때 살걸. 6억 좀 넘어가면 그냥 6억일 때 살걸. 이러다가 7억 넘어가면 내가 그냥 5억 7천일 때 좀 샀었어야 되는데 내 과감함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신림이나 관악구, 봉천 이곳은 지금 저평가돼 있지만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가격이 서울 신축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아파트는 관악구에 있는 관악 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악 현대 아파트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숭실대 입구역 있죠. 숭실대 입구역이 위에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남성역이 있는데 남성역은 솔직히 거리가 있어서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역세권은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 있죠. 숭실대 입구역을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버스를 타고 나와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왜 추천하느냐 보시면은 바로 옆에 롯데캐슬 골든포레라는 아파트가 2020년 2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이고요. 가격을 보면 33평이 대략 한 11억 6천 12억 되니까 11억 5천 정도 잡을게요. 33평이 11억 5천 이 정도 되고 작은 평수는 없나? 25평이 9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대략 간단하게 생각하면 25평은 9억 5천, 33평은 11억 5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관악 현대 아파트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평이 현재 6억 4천에 올라와 있고요. 33평이 6억 4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작은 평수, 25평, 한 23평 정도 되겠네요. 23평이 5억 3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가격이 어땠었죠? 11억 5천, 9억 5천 이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2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건 새 아파트고 이건 헌 아파트니까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요. 물론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28년 정도 됐죠. 대략 한 10년, 12년 후에는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12년 후에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롯데캐슬 골든포레보다는 더 비싸집니다. 왜냐면 실제 이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그냥 지나가는 도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이 현장이. 주변에 상가나 인프라 시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지역입니다. 다른 쪽을 한번 찍어볼게요. 다른 쪽 로드뷰. 그러면 반대쪽은 어떨까요? 여기도 이렇게 뭐 상가가 들어와 있거나 뭔가 그런 식의 아파트가 되기보다는 그냥 산 위에 있는 좀 나홀로 아파트? 전망은 좋겠네요. 전망은. 고층에서 내려다보면 전망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인, 위치가 별로인 아파트도 이 정도 가격인데 관악현대는 이거에 비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주변이 물론 여기도 산이긴 하지만 상가들도 잘 많이 갖춰져 있고요. 뭐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되게, 물론 거기도 유치원은 들어오겠죠. 네. 뭔가 주변이 그래도 약간은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큰 교회도 앞에 있고 역까지도 훨씬 멀지 않습니다. 대로변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대로변인데 뭐 주변이 그래도 약간 도시같이 생겼죠. 학교도 있고 이 대로변에서 보면 바로 여기 있는 이게 현대 아파트입니다. 전형적인 위치로 보면 훨씬 더 괜찮은 위치죠.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롯데캐슬 골든포레보다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 롯데캐슬 골든포레 가격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해도 실제 들어가는 돈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갭 투자를 이곳에 한 10년 정도 해놓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게 나중에는 10억이 될 게 아니라 훨씬 더 비싸지겠죠. 왜냐하면 롯데캐슬 골든포레 아파트는 그때쯤이면 10년 차 된 아파트가 될 거고 이 아파트는 더 새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13억, 14억을 호가할 겁니다.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한 7, 8억을 벌게 되면 수익률이 4배. 최소의 경우로 잡아서 롯데캐슬 골든포레랑 가격이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뭐 한 6억 정도 오른다고 치면은 5, 6억 오른다고 치면 그래도 2억 투자해서 3배.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관악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관악파크 프로지오도 괜찮은 위치에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만한 아파트고, 그리고 동대문 더 퍼시앙도 제가 좀 신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드린 그런 아파트입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앙 아파트 임장하러 갔는데 제가 말한 뭐 6억 3천짜리가 없어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을 올린 지 2주가 지났죠. 2주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6억 2천, 6억 3천짜리 두 개는 다 팔렸고요. 이제 제일 싼 게 7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하고도 나중에 뭐 시간 돼서 한번 가볼까? 가보고 뭐 괜찮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그 싼 매물은 제가 봐도 싼 매물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봐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싼 매물은 금방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매물은 좀 과감하게 지르는 것도 좀 필요해요. 관악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급격하게 소진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뭐 임장을 해보고 한번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혹시나 실거주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큰 평수도 있어요. 42평도 있고 38평, 9평도 있고 비싸지 않아요. 38평, 9평, 8평인가 6평인가 이런 것도 가격이 한 6억 중반 이 정도 될 거예요.
실제 대출이 40%까지 되니까 자기 자본은 뭐 한 3억 6천 정도 있으면 3억 6천에서 4억 정도 있으면은 큰 평수에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살아야 되니까 한 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거의 모델하우스급으로 꾸며놓고 살아도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제가 주변까지 한번 그걸 봐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길찾기. 붕붕이를 타고 관악 현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강남역일 수 있겠죠. 강남역까지 가보겠습니다. 38분 정도? 34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40분이에요. 퇴근 시간에 피크인 시간인데 그래도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까지요. 다 정체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용산역, 용산에도 좀 직장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산역은 22분. 여의도로 출퇴근할 수도 있겠죠. 여의도는 18분. 좀 어감이 좀 그런데 10분대. 그리고 마포에도 직장이 많이 있죠. 마포는 25분. 합정으로 가볼까요? 합정은 33분. 영등포나 신도림도 직장이 많이 있으니까 신도림까지는 37분. 신도림은 조금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생각보다 교통이 좋아요. 차로 이동을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그 지하철이나 그걸 많이 보시 마시고요. 요즘은 다들 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지하철을 위해서 내가 뭐 1, 2억을 더 주고 살 수도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싼 아파트를 최소의 비용으로 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를 사서 만약 실거주를 하면 교통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아니면 아반떼 같은 거 중고로 뭐 1,000만 원 정도 주고 사서 붕붕이를 타고 편하게 다녀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투자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파트를 항상 소개해드리면 좀 어떤 분들은 뭐야 이 썩은 아파트를 왜 소개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1억 5천, 어떤 분은 3억, 4억을 쓸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나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10억, 20억 있으면 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남에 좋은 거 사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액이지만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액이지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아파트를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 근처에 실제 임장을 다녀보시거나 돌아다녀 보시면 제가 말한 아파트보다 더 본인한테 좋은 조건이 맞는 아파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인 성향에 맞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나는 신축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는 전세를 낄 건지, 아니면 나는 실거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난 차가 없으니까 교통이 중요하니까 지하철역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건요, 뭔가 주저하고 있을 때 좀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심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참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